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8일 목요일 미국 마음으로 찾아온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모습의 미국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미국 시장이 약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금리이긴 합니다. 자, 금리가 사람들을 조금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미국 금리가 오늘 금리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단기물은 또 약세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혼조되는 양상을 좀 보여줬는데, 장기물은 좀 금리가 내렸고 단기물은 조금 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들은 1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고, 그 다음 3월 달에도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한 절반가량의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면 미국 시장은 작은 조정 한 번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뭐가 결정할까요? 인플레이션 수치라든가 고용 수치,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고용은 놀랍게도 실업률과 그 다음에 해직자 수, 그 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 등등을 보면 이쪽 라인은 소위 말하는 그 해고 쪽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쪽은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 구인 쪽은 빠지고 있어요. 구인 쪽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얇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그 고용이 되게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쪽은 금리를 내려야 하는 쪽이 조금 강하죠. 자, 미국 오늘 존스 구인 보고서 나왔는데요. 714만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지난달에는 744만이었어요. 무려 30만이 줄었습니다. 30만이 줄어서 이 714만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4년 9월달 이후로는 가장 떨어졌다. 그러니까 1년 반은 아니고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고용은 신기하게도 최악은 아닌데 얇아지고 있다. 얇아지고 있다.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이에요. 즉 이제 AI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요즘 사장님의 입장에서 약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는데, 주변 사장님들 만나보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파워 유저가 되고 있어. AI 파워 유저가 되고 있어가지고 우습게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걸 써보니까 다 프로들을 쓰고 있는데요. 프로들을 써보니까 이제 고용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직원들보다 훨씬 대답을 잘해주더군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있잖아요. 오늘 구글이 드디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이 제미나이 써보고 이제 두 가지를, 저는 퍼플렉스하고 제미나이 뭐 다른 거 하나 펴보는 거 자체가 싫어가지고 기존 쓰던 걸 계속 쓰는 편인데, 어제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쭉 했는데 과거 제가 했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흡족해야 할 만한 전략을 자꾸 얘기해줘. 그러니까 솔루션이 이겁니다. 자꾸 답을 주려고 그래. 이렇구나. 물론 그 답에 훌떡훌떡 넘어가면, 저는 만약 대표이사가 그 답에 넘어가면 그 회사는 매우 층이 얇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 일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AI가 답을 주는 건 있습니다만 AI의 답을 따라하기에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AI 답을 따라하면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바로 무화되거든요. 그거는 어찌되었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거를 만들고 있는 미국은 어떻겠어요? 미국은 조금 더 그런 경향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얇아지는 상황들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반면에 ISM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나왔어요. 자, 지표들이 나왔는데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6에서 54.4로 올라왔습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52에서 54로
많이 올랐어요. 50이 기준점인데 많이 올라왔죠. 자, 그리고 고용지수는 48.9에서 52.0으로 서비스 쪽에서는 고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다음 물가지수 보니까 65.4에서 64.3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매우 고공행진이죠. 50이 기준이니까. 신규 수준은 52.7에서 57.9로 좀 늘었습니다. 자, 요 지표를 보면 서비스 쪽은 미국 상당히 활발해요. 활발해. 그러니까 물가는 어떻게 될까? 여기 서비스 물가 지수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고공행진이라고 했으니 물가는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그 FOMC 결정할 때 이 물가 계속 높게 나오는데 고용은 애매하게 얇아진 상황이야.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고용을 더 지켜보다가 조금 문제가 더 생기면 조금 금리를 낮추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3월 달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FOMC가 3월 달에 그냥 금리를 안 내리고 스쳐 지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조금 그게 예상되는 순간 시장은 살짝쿵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고 지금 투기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쪽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핀비즈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상당히 지금 시장이 내린 종목이 많습니다. 구글이 많이 오르고 어제 좀 빠졌던 릴라이 이쪽 그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시장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만 시초가에는 2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었어요. 다우존스, S&P. 그러나 피로감을 느끼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 방산주들이 조금 빠지는 게 RT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이 좀 많이 빠지는 게 보여주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난 미국 관련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사업가이지만 이 진단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단은 오히려 이런 진단이 민주당에서부터 나왔어야지 민주당의 어떤 흐름과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트럼프가 방산업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심지어는 부동산 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그 방산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방산업체들의 공장 및 설비 투자를 방산업체들은 소홀히 하고 있다. 그 대가로 주주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더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즉 방산업체들이 설비 개발 R&D 같은 데 안 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주주 잔치하느라고 돈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죠. 배당주와 자사주 매입을 금지할 것이다. 방산기업들은 우리의 위대한 군사장비를 충분히 신속하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 이후에는 적절하고 빠르게 유지 및 보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충분히 빨리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경영진은 정부 예산으로 과도한 보수를 챙기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자기가 경영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방산업체 경영진들은 이 중요한 장비의 납품 및 유지 보수, 미래 군사 장비의 최신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새롭고 현대적인 생산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까지는 어떤 경영진도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00만 달러라는 금액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현재 그들이 받는 금액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AI 이럴 때 이제 AI가 도움이 되더라고. AI한테 물어봤지. 미국 반산업체들 CEO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아? 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많이 받긴 하더군요. 기본급은 500만 달러가 안 돼요. 비번은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175만, 노스롭 그루먼 179만, 제너럴 다이나믹 170만, RTX 150만인데 주식 보상금이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거나 이러면 주주들이 그 대표들한테, 대리인 대표들한테 보상을 주거든요. 우리 주주들을 즐겁게 해줬으니 보상해줄게 했는데 그 보상 금액으로 하니까 총 보수가 얼마냐면 대략 2,500만 달러쯤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500만 달러는 겨우 그 5분의 1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급 플러스 그 보너스만 받는 거고 성과금은 못 받는 거지. 주식 성과금은 못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 딱 이거 보면서 진짜 Make America Great Again이구나. 자, 지금 중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중국 사회주의는 국가주의잖아요. 국가가 최고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물론 이제 공산당이라는 게 최고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만, 거기서 자원 배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산당 안에 부패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부패가 만연되는 정도 수준이 아닌 상황으로 유지를 하면서 국가가 자원 배분을 상당히 슬기롭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근데 슬기롭게는 언제 할까요? 1등일 때 슬기롭게 할까요? 2등일 때 슬기롭게 할까요? 목표가 있을 때 열심히 할까요? 목표가 없을 때 열심히 할까요? 자, 미국한테 우리 잘못하면 잡혀 먹히고 또 옛날 같은 치욕을 당해 이러면 열심히 하겠죠. 지금 그게 중국입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조선이고요. 500배 정도의 실력차, 즉 생산 실력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방산업체 우리 엄경화 연구원, 우리 조선의 공무원님, 엄경화 연구원님한테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얘기 들었는데 형편없대요. 미국의 조성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미국의 제조업의 세락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필리조선소 갖다 깜짝 놀랐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제조업 지금 엉망입니다. 근데 중국은요, 현대중공업의 애널리스트 출신의 IR 담당자분이 계시거든요. 물어봤지, 애널리스트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지, 탐방을 하면서. 도대체 중국하고 한국하고 어느 정도 캐파 차이가 납니까? 한국이 지금 물량으로 2등인데 좀 열심히 하고 더 수주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열 수 있는 도크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안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우리는 3면이 바다야. 3면이 바다야. 근데 중국은 한 면이 바다야. 우리는 3면이 바다고요. 중국은 한 면이 바다야. 한 면이 바다야. 이게 힘들죠. 근데 그런 나라가 국가주의를 갖고 이렇게 위시로 해서 우리나라한테 배운 거죠. 한국의 국가주의를 배운 거죠. 국가주의를 이렇게 위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니 미국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에서 사람은 넘치고. 네. 현재 상황 그래서 현재 상황들을 오히려 트럼프가 잘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인지를 한 거고,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더 이상 이 상태로 가다가는 추월당한다라는 위기감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추월을 당하더라도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너무 먼 나라라서 서로 전쟁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사실상은. 네, 그런데 이제 헤게모니를 뺏기면 달러 패권도 뺏기는 것이고, 그러면 쉽게 놀고 먹었던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헤게모니를 놓치면 그런 위기감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정말 재미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투자 기관들이 단독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의 임대료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뉴욕 같은 경우는 열심히 벌어봐야 임대료 내면 내 손에 떨어지는 건 거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단독주택을 계속해서 매입해서 그거를 수익화하면, 이 사모펀드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이익을 극단화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사모펀드에 인수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 회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K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배당을 미친 듯이 합니다. 배당 주주 환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가 넘어요. 100%가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순이익으로 1000억을 벌었어요. 근데 배당은 1200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주 환원율이 120% 되는 얘기죠. 100%가 넘는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아니, 돈을 100억 벌었는데 120% 주주 환원을 한다고? 그럼 뭐예요? 갖고 있는 자산을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요. 쥐어짜가지고 재산까지 긁어서 배당으로 넣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가 잡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잠깐 요거 설명하고 그다음 반대급부 설명할게요. 근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 좋을 줄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서 뭘 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거 없어. 뭐 인원 자르고 뭐 어떻게든 쥐어 짜가지고 매출과 이익을 쭉쭉쭉쭉 올려줘. 그러면은 재무제표상 그림이 멋지게 나와요. 그러면 회사를 매입할 때 숫자로 분석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예쁘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을 지불하고 하죠. 근데 딱 인수를 하면 뭐냐면 회사 체력이 바닥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쫙 짜니까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죠. 예. 물론 이 이야기를 한국의 기존 기업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아니 왜들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말은 아니잖아요. 왜? 회사 재산을 쌓은 거를 회사 금고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내 돈인데 왜 자꾸 배당을 주라 마라 그래. 웃기는 애들. 내 회사야 내 회사. 우리 아버지 때부터 피땀 흘려서 만든 회사야 이 사람아. 나도 욕먹어가면서 이 자리에 아버지한테 맨날 욕먹어가면서 이 자리에 왔어. 아유 공부하기도 싫은데 미국 보내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파티하고 놀았지. 그때 좋긴 좋았는데 하여튼 말이야 나 고생 많이 했단 말이야. 왜 우리 회사를 내 회사를 가지고 왜 너희들이 자꾸 그래. 그러면서 고급차 타고 스포츠카도 사고 슈퍼카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모든 건 법인카드로 다 쓰면서 친구 만나도 법인카드로 쓰고 다 내 돈처럼 내 돈인데 뭘 이러는 사람들이 사모펀드가 와서 쫙쫙 짜가지고 회사 돌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고? 웃기지 마. 이런 회사들은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쫙쫙 짜내야 돼요. 그럼 주주들이 받을 게 엄청 많아집니다. 주주 거잖아. 기업은 뭘로 표현돼요? 주식으로 표현되죠? 주식은 기업의 조각입니다. 기업은 주주 거예요. 대주주는 자기 갖고 있는 만큼만 자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 거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또 사모펀드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진짜 참 웃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가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재미난 얘기예요.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산 주식들이 아까 그 개별적인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블랙스톤 5.57%, 아폴로 5.5%, 인비테이션 홈스 6% 빠졌고요. 로키드 마틴 4.8, RTX 2.4% 등이 빠졌습니다. 아주 그 재미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기는 오늘 이제 미국 마감은 요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하고 다른 거 봐야 되겠지. 저 환도 볼게요. 환 달러가 조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다시 6.99까지 갔어요. 7 근처로. 그다음에 그 원화는 방금 전에 아침에 새로 돌면서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147이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볼게요. 원자재는 가격이 조금 숨고르기 했습니다. 워낙 뜨겁게 오르다가 잠깐 숨고르기 하는. 근데 구리값 떨어진 건 처음 본 것 같아. 11,000부터는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던 것 같은데 13,000에서 12,000으로 모든 가격들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자,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들 이쪽은 투기적인 모습은 타격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지금 투기적 흐름들의 상당수는 자기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 땡기는 거고, 그 레버리지가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 신용으로 땡기는 정도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땡긴다. 즉 국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또 다시 국채를 사고 또 그 국채로 대출을 받고 또 그 대출로 또 국채를 사고 또 산 국채로 또 대출을 받고 뱅뱅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돈을 가지고 주식도 투자하고 원자재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느낌이 온다. 그래서 금리에 매우 취약해져 있고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상황들이 오면 와장창 충격을 받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의 실상이고 세계 금융시장의 실상이다라는 점은 반드시 바닥에 깔아놓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F를 돌파해서
시가총액 2위로 올라간 구글, 또 구글의 주주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